보시면 일단은 제 노션 노트를 좀 제가 조금 살짝 보여드리면 도대체 노션이 뭐길래 요새 다 노션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 노션 노트를 보시면 저는 약간 뭐 공부 노트라든지 또는 뭐 과제를 할 일이 있다라던가 뭐 때론 뭐 회의를 한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다 이렇게 노션 노트에다가 좀 정리를 해 놔요. 그러니까 저도 노션을 안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예. 학장님이 하도 노션 해라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션이 그 강의가 이제 오픈된 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션을 한번, 그 이후에, 노션을 한번 그 이후에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한번 듣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공부 노트라고 해가지고, 음, 네. 그렇게 이제 공부 노트를 만들어 보았던 건데, 이렇게 뭐 다이어리, 공부 노트, 뭐 마케팅 뉴스, 뭐 기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이제 그 토글이라고 해서 이렇게 꺽쇠 버튼 있잖아요. 이 꺽쇠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토글, 하위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들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상위 페이지, 하위 페이지, 이제 각각의 이런 목록들, 이런 콘텐츠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블럭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지기님들께서는 이제 아마도,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빠른 메모, 뭐 텍스트 입력하기라는 식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제가 까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웹사이트 접속하는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듯 제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번 뭐 아무거나 하나 딸깍하고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토글을 입력을 했더니 이렇게 또 하위 페이지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폴더라는 아이콘을 넣어서 약간 좀, 1강, 2강, 3강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또 하나 또 이렇게 하위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에요. 음,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노션이 뭐길래 노션 하는 걸까라고 해서 일단은 구글 또는 뭐 네이버 검색창에 여기 보시면 검색 URL 입력이라는 부분에 노션이라고 한번 입력해 주세요. 노션 아닙니다. 노션이에요. 니은. 네, 노션이라고 입력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시간 채팅 한번 다시 한번 열고요. 음, 노션 엔터 라고 치시면 위에 상단에 노션 모든 팀을 위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 상단에 사이트 클릭. 자, 여기까지는 따라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따라와 주셨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서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나오게 되거든요. 음, 자, 노션 무료 체험 버튼 누르셔도 돼요. 로그인 또는 노션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바로 그냥 연결이 돼요. 저는. 아이고,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자, 로그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 그러면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위 상단에 로그인 버튼 또는 무료 체험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메일로 입력을 하는 난이 있고 그리고 구글로 계속하기. 저는 이제 구글로 계속하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PC로도 노션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차후에 이렇게 휴대폰으로 혹시 모바일로 연동해서 혹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거의 대부분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구글로 많이들 연동해서 로그인해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차후에 네, 휴대폰과 네, PC랑도 같은 구글 로그인으로 해서 연동해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저 첫 번째 이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시면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다. 제가 요거를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생성을 해놔가지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자 그냥 또 삭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 또 지기님들도 헷갈릴 수도 있으니 자 지웠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로그인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글로 로그인하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혹시 저와 같은 지금 상황일까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우리 지기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로그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로그인 계정, 그냥 영문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시작하기 체크박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체크박스? 시작하기 체크박스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네, 그냥 입력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하기 여기서 구글 로그인 또는 다른 이메일, 뭐 네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 체크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은 자, 위에 상단에 그냥 구글 계정 아이디로 아마 되어 있으실 텐데 자, 이메일 주소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점 3개가 보이시죠? 점 3개가 아니네요. 위에. 자, 여기 보이시면은 음, 여기 설정창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해요. 여기 설정과 멤버 여기 톱니바퀴가 있네요. 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검색, 업데이트 여기 세 번째 설정과 멤버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 여기 밑에 보시면 바로 설정,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죠? 이 설정에다가 내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글 계정으로 뭐 따로 두셔도 상관없지만 나는 좀 내 이름을 조금 닉네임이라든지 내 이름을 적어서 나만의 노트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음소거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음성을 좀 처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설정과 멤버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설정과 멤버. 자,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 설정과 멤버 버튼을 딸깍 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는 칸이 있는데 그것 또한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중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버튼이 있더라. 이 버튼을 들어갔더니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더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하시면 변경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그리고 간혹 영문으로 저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글이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언어와 지역이라고 보이실까요? 네 번째 언어와 지역. 자, 가끔 이런 식으로 한글이 아니라 영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언어와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자, 만약에 저는 미국에 삽니다. 저는 어디에 삽니다. 어느 지역에 삽니다. 어느 나라에 삽니다. 라는 부분을 한국이니까 한국어 또는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또 5개 나라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영어 언어, 한국어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듯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막 뛰어난 이런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노션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지기님들이 이제 좀 편하게 좀 방법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좀 단축 키 버튼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여기 왼쪽 카테고리 여기 명칭을 좀 보고 한번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빠른 메모도 있고 작업 목록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셔서 보셔도 되시는데 저는 일단 여기부터 여기는 일단 좀 다 무시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선은 여기 플러스 페이지 추가가 우리 선생님들은 밑에 아래 하단에 새 페이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새 페이지, 뭐 페이지 추가 다 같은 거예요. 자, 저는 뭐 아래 하단에 뭐 새 페이지, 페이지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추가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좀 제목을 아까 보여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다이어리, 공부 노트, 마케팅 뉴스 뭐 이런 것들처럼 자, 상위 페이지를 말해요. 상위 제목 페이지를 말하는 건데 역시나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제목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 여기에다가 우리 뭐 독서 노트 쓰셔도 되시고 나는 MKY 공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라 저는 공부 노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공부 노트라고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공부 노트라고 치신 다음에 그냥 다른 버튼 눌러주시 마시고 그 엔터. 자, 보시면 이렇게 엔터 버튼으로 바뀌어지시고 보이시죠? 아이고, 큰일 났네요. 계속 기침이 나서. 네. 이렇게 공부 노트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제 여기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유자재로 이렇게 글씨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 노트 아래 하위 노트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단 빈 공간 또는 이 공부 노트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여기다가 살짝 뭐 메모라든지 여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비워놓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공부 노트라고 해서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이렇게 버튼이 보여지시는데요. 이 부분을 한 번씩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아이콘 추가라고 했더니 자동으로 얘네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달 모양이 바뀌어지는데 여기 왼쪽에도 보이시면은 공부 노트 왼쪽에 이렇게 달 모양이 자동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여기도 역시 내가 원하는 이모지 아이콘들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커스텀은 사용은 안 해봤어요. 자, 아이콘, 이모지가 있는데 저는 이모지 버튼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모지. 자, 보시면 뭐 하트로 하셔도 되시고 공부 노트니까는 뭐 책 모양으로 하셔도 되시고 뭐 여러 가지 상관없으십니다. 자, 내가 조금 보기 편하게끔 좀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놓으면 좋잖아요. 노트도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하트를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듯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자 여기 공부 노트 자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한번 보실게요. 자 공부 노트 여기 왼쪽에 이 하트 모양만 누르셔도 여기서 또 바꾸실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 공부를 노트를 딸깍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여기 하트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이모지 아이콘을 조금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버 추가라는 건 뭐냐?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밋밋한 내 노트를 뭔가 커버를 좀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생동감이 좀 느껴지실 때 요거를 조금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노션에서 그냥 자동으로 제공하는 네, 커버예요. 내가 지금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얘네가 알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 커버가 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 커버에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커버 변경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커버 변경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관련된 뭐 나사 아카이브 뭐 여러 가지 뭐 배경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네, 제목 여기 페이지 커버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다. 여기 업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또 파일 업로드 하셔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언스플래시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또 내가 원하는 배경 화면을 가지고 오실 수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저는 그냥 여기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갤러리에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색상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핑크가 좀 예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커버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허공에 그냥 바깥에 대고 그냥 딸깍. 네, 마우스를 아무 곳에 그냥 공백에다가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 변경이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 변경, 아이콘 변경, 자, 이렇게 변경이 또 완료가 되셨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에서 페이지 추가를 해서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부 노트라고 해서 자 제목을 갖다 대셨더니 자 다시 한번 제가 주석을 좀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 공부 노트를 자 딸깍하고 갖다 대주시면은 안 보이던 버튼이 한번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플러스가 보이네. 그쵸? 하위 페이지 추가라고 해서 버튼이 바로 보여지실 거예요. 자, 아까까지만 해도 안 보였는데 공부 노트라는 제목에 갖다 대니 자 플러스가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아까처럼 자 공부 노트 밑에다가 여기 제목 없음이라고 해서 뭔가 하나의 또 제목을 또 만들어지는 이런 페이지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공부 노트 밑에다가 이제 비로소 우리가 뭐 제목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션 배우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션 배우기라고 해서 여기서도 엔터 버튼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노션에 관련된 이런 여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역시 여기 보시면 위에 아이콘 추가라고 바로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 아이콘 추가 이제 드디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노트가 조금, 너무 좀 좁아가지고 좀 넓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체 페이지로 열기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을 딸깍하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넓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노트가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이콘 추가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넣는 방법. 자, 위에 제목만 갖다 댔더니 아이콘 추가 버튼이 또 보이고 커버 추가 버튼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자재로 아이콘 커버 추가를 이제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자, 아이콘 추가. 여기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자, 어떤 모양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시면 내가 원하는 뭐 과일, 동물 모양, 뭐 리본 모양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책 모양도 있고요. 저는 아직도 이 폴더 열기 모양, 이 폴더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폴더형 모양이 아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폴더 모양으로 저는 일괄적으로 조금 아예 좀 똑같은 색상으로 좀 맞추고 있어요. 요 안에 하위 페이지는 요 겉에 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도 되는데 안에 하위 페이지는 조금 좀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바꾸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역시 또 커버 추가 또 바꿔주셔도 되시고 안 넣으셔도 되시고 요거는 우리 지기님들 마음이에요. 여기서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제거 버튼 보이시죠? 제거 버튼 눌러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거 버튼 할게요. 여기서는 좀 깔끔한 거를 주고 원하기 때문에 자 노션 배우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단축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딱 한눈에도 보기에 딱 보이시죠? 명령어 사용 시 슬러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슬러시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슬러시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찾으실 수 있는데 키보드 자판 보시면 Shift 키 오른쪽에 있는 엔터 버튼 밑에 Shift 키 옆에 있습니다. 물음표 밑에. 야, 그냥 슬러시 버튼 물음표다라고 생각해서 슬러시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위 목록들이 또 쭉 나오게 돼요.
그냥 입력하게 되면 텍스트인데 여기에다가 자, 슬러시를 눌렀더니 페이지를 여기 또 하나의 파이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할 일 목록이라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션 배우기인데 요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뭐 이런 뭐 투두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할 일 목록들을 여기다가 또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제목 1, 제목 2, 제목 3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말 그대로 제목 노션 배우기가 있지만 여기에 또 제목 1번, 2번, 3번이라고 해서 약간 폰트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하위 페이지는 지금 굳이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할 일 목록 요 세 번째를 한번 클릭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션 배우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할 일이라고 해서 나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거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배우기. 그리고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할 일 목록이라고 해서 약간 네모 체크박스가 이렇게 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얘네들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내가 위에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 그럼 밑에도 똑같이 입력을 해줄 거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축키 배우기라고 했고 또 뭐뭐뭐뭐 배우기 자, 하위 페이지 배우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잡기 하려면요. 다시 잡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잡기 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한번 하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키워서 작성을 해봤고 저는 그 페이지를 뭔가 닫아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릴게요. 혜정이님. 네. 이런 식으로, 자, 할 일 목록을 단축키 배우기, 하이 페이지 배우기라고 해서 작성을 했긴 했지만, 나 이제 더 이상 할 일 배울 게 없어요. 여기 할 일 적을 게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자, 여기에서 지금 노션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체크박스가. 자, 이거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 점 6개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지만, 델레트 키 눌러주셔도 되지만, 자, 저는 여기에서 그냥 백스페이스 지우기 버튼 눌러줍니다.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지우기 버튼 있죠? 백스페이스.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른 명령어를 자, 불러올 수 있게끔 또 명령어 사용 시 슬러시를 입력하세요라는 문구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또 슬러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할 일 목록을 했는데 이제 제목 1, 2, 3을 할 건데 자, 요것도 한번 제가 이제 단축키를 좀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우리가 슬러시를 누르고 또 마우스를 이용해서 우리 웬간하면 저는 이제 마우스를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보다는 이제 손가락으로만 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영문자 그러니까 키보드 자판을 좀 잘 보세요. 키보드 자판을 영문자 P 옆에 약간 괄호가 보이시나요? 괄호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 괄호를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리는 아까 슬러시 버튼을 통해서 마우스를 딸깍하고 했지만 그거의 이제 과정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단축키를 한번 배워보시게요. 자, 여기 키보드 버튼의 P, OP 할 때 OP 옆에 괄호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자, 왼쪽과 오른쪽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간혹 스페이스바를 못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스페이스바는 한자와 한영키 바로 가운데 그 길게 뻗어 있는 바를 의미해요. 스페이스바 길게. 그러니까 띄어쓰기 할 때. 자, 띄어쓰기. 자, 요거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입력을 또 뭐뭐 배우기라고 입력을 하시고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똑같이 자동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할 일 목록을 만드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단축키를 배우고 하이페이지를 배웠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앞에 체크박스를 좀 체크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단축키 배우기가 지금 뭔가 선이 그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다 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해서 선이 그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듯 내가 이거를 좀 오늘 다 할 일을 끝냈다. 내가 오늘 배울 건 다 끝났다라고 하실 경우에 내가 만약에 잊지 말고 그냥 할 일 목록을 좀 적어서 좀 체크를 해 두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해서 해지를 하셔도 된다. 아, 나 오늘 할 일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박스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백스페이스로 지워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띄어쓰기를 하셔서 좀 뭔가 공간을 두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백스페이스 지우고 엔터, 백스페이스 지우고 엔터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슬러시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또 슬러시 버튼 한번 눌렀는데 제목 1이 있네. 제목 1. 아, 제목 1. 제목 1과 2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입력해 드릴게요. 자, 엔터. 다시 슬러시. 제목 2. 점점 작아지고 있네요. 글씨가. 그 다음에 또 슬러시. 제목 3. 글씨로 입력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엔터. 아, 다시. 제목 3. 자, 여기 보시면 제목 3에다가 한번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듯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거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슬러시 마우스를 딸깍해서 제목 1번을 눌러주는 거랑 그리고 슬러시 제목 1번이라고 눌러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지 않아도 자, 샵 버튼 엔터 다시 한번 자, 샵 버튼 죄송해요. 스페이스바 제목 1번이 나왔던 거 봐요. 자, 샵 버튼 스페이스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빈 공간에 두고 샵 버튼 스페이스바. 제목 일로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듯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자, 슬러시 버튼을 눌러서 제목 1에 갖다 대서 마우스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워볼게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슬러시 버튼 눌러서 제목 2, 3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다가 슬러시 제목 넣고 1번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자 엔터 버튼을 눌러주는 게 있구나. 근데 간혹 엔터를 눌러주냐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냐 간혹 저도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눌러줘 봐야 이게 이럴 때는 엔터 버튼이구나 이럴 때는 스페이스바구나 요거를 계속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면 또 지워져요. 희한하네, 그죠? 자, 백스페이스 눌러서 또 하게 되면 또 지워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샵 버튼을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제목 1로 바뀌듯이 그러면 샵을 2개를 누르면 제목 2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또 연상이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 빈 공간에 두고 또는 엔터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하신 다음에 샵 버튼을 2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듯 제목 2에 해당하는 글씨 크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는 제목 3으로 자, 샵을 3개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목 3에 해당하는 글씨 크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제목 1, 2, 3 뭐 이렇게는 되어 있긴 하지만 뭔가 좀 내가 조금 좀 큰 제목이 좋다라든지 노션 배우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뭔가 이 노션 배우기 밑에다가 뭔가 제목을 또 넣어서 좀 뭔가 더 내가 좀 눈에 보기 좋게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된다. 자, 슬러시 버튼 한번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러시 버튼 눌렀더니 일단 우리 제목 1, 2, 3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샵을 활용해서 마우스 버튼 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표가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표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나름대로 표를 또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날짜를 한번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터.
날짜, 오늘 날짜 한번 적어볼까요? 1월 19일, 엔터, 1월 20일,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뭔가 표를 작성을 해두고 여기에다가 뭐 1월 19일은 1월 19일에는 뭐 제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읽었던 또는 뭐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다가 또 표에 달아가지고 또 뭔가 일목요연하게 내가 보기 쉽게 또 만드실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자, 플러스 버튼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마우스를 여기 보시면 갖다 대시면 요 셀 옆에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칸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난 삭제하고 싶은데요. 자, 여기 점 6개 보이시죠? 점 6개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데요. 여기 선에만 갖다 대시면 갑자기 점 6개가 또 나타납니다. 자, 점 6개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 칸이 삭제가 돼요. 자, 역시나 여기 20일 밑에 나는 21일, 22일 이렇게 날짜를 더 생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또 안 보이다가 또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시고 역시나 여기 칸에 갖다 댔더니 왼쪽에 점 6개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6개는 삭제도 되고 이동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다 돼요. 한번 보실게요. 자,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 점 6개를 꾹 누르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갖다 대세요. 나는 왠지 19일과 20일 요 사이에 또 뭔가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19일과 20일 사이에다가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 그러니까 약간 끌어다가 당겨서 갖다 놔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역시나 자 19일과 20일 사이에 하나 칸을 갖다 냈는데 또 하나를 또 생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점 6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놓지 마세요. 꾹 누르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넘겨주시면 자 파란색 약간 무슨 선이 보여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갖다 넣을래? 아니면 위에다 갖다 넣을래? 라고 해서 무슨 파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넣을래? 또는 19일 밑에 넣을래? 라고 묻습니다. 나는 19일 밑에다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파란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밑에서 끌어왔던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입력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뭐 행과 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지워서 다시 넣어야 되나? 그렇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과 열쇠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당겨서 옮길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요 행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자, 보시면 이렇게 셀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자, 파란색 선이 나타나죠. 파란색 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옆에다가 세 번째 갖다 넣는다라는 뜻인 건가? 맞아요. 여기다가 손가락 버튼을 또 딸깍하고 놓으시면 여기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옆으로 밀려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 역시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들을 넣으실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표 옆에 또 점이 6개가 또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음, 보시면 이 역시 표도 나는 이 할일 목록 위에다가 좀 놓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자 보시면 자 선이 보여지시죠? 이 표를 마우스 버튼을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단축키 배우기 밑에다가 선을 갖다 냈더니 실선이 보여지십니다. 그러면 단축키 배우기 밑에다가 표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위치를. 이렇듯 점 6개 같은 경우에는 자, 자유자재로 위치를 또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단축키 배우기 위에다가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버튼을 손가락을 놓아주세요. 자, 그랬더니 이 표 전체적인 것들이 위로 상단으로 옮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듯 이제 우리 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지 않고 또 입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슬러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표라고 한번 넣어봐 주세요. 표라고 눌러주시고, 자, 엔터. 똑같죠? 자, 슬러시를 누르시고 표를 누르시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이제 주인이 슬러시 버튼을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아, 그 안에 표를 불러오라는 뜻이구나. 그 표를 적용하라는 뜻이구나, 엔터 버튼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표를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표 입력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제 다른 명령어 실행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슬러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표 밑에 이제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전 이거 활용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표를 만들었고 이미지를 가져왔고 뭔가 동영상 같은 거라든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뭐 문구 같은 걸 조금 입력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버튼, 요 버튼을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요런 버튼은 조금 문구를 좀 많이 부호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자, 위 이미지에 대한 설명, 뭐가 설명을 많이 적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적어요. 자, 여기서 또 엔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똑같은 부호가 또 나오게 되죠. 자, 이 똑같은 부호가 또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또 입력을 하고 또 넣었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런 부호를 넣고 싶지 않을 때는 자, 그냥 백스페이스 버튼을 이용해서 그냥 지워줍니다. 자, 또는 자, 백스페이스 버튼을 이용해서 적습니다까지 한번 갖다 놔주세요. 커서를. 그런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탭키 있죠. 이 캡스록 위에 탭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동글배기라고 해서 뭔가 하나의 또 하위 목록을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또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부가 설명을 넣긴 했지만 그 밑에다가 또 뭔가 부가 설명을 또 자세하게 또뭐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눌렀는지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를 넣고 예를 들어서 표를 넣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표에 대한 뭔가 상세 부가 설명을 제가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자, 슬러시 버튼 아까 그 점을 불러왔죠? 여기에서 그 점 밑에다가 또 뭔가 하위 목록을 또 작성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자, 여기에서 적습니다 버튼까지 누르신 다음에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똑같은 이 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점이 아닌 나는 뭔가 하위 목록으로 뭔가 다른 걸 또 입력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뭔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그럴 때는 여기 상태에서 하위 목록을 뭔가 하위를 구분을 시키고 싶으실 때는 탭 키를 눌러주세요. 탭이라고 해서 캡스록 위에 TAB라고 적혀져 있죠. TAB 이게 탭키예요. 이 탭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뭔가 이거에 대한 또 부가 설명을 또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가 설명. 네. 그리고 또 엔터 버튼. 자, 다시 한번 부가 설명 1, 부가 설명 2, 부가 설명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입력을 하고 또 여기서 또 엔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또 탭키를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네모가 나오죠. 자, 이렇듯 뭔가 하위 목록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탭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탭키는 어디에? 자, 다시 한번 캡스록 위에 있어요. 자, 우리 키보드 버튼 보세요. 키보드만 보세요. 키보드 자판만 보세요. 키보드 자판에 왼쪽에 보시면 우리 맨 위에 ESC 있고 우리 물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탭이라고 있어요. TAB 이걸 탭키라고 해요. 캡스록 우리 대소문자 할 때 CAPSLOCK 캡스록이라고 있죠? 위에 탭키라고 있습니다. 탭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가 목록이 보여진다라는 거. 자,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워져요. 자, 이렇듯 지워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백스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엔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자, 동그라미가 나타나지는데 여기서 또 하위 목록을 생성하려면 탭키를 누르셔야 된다. 탭키를 눌러셔야 되고 여기서 또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부가 설명 음, 1-1. 자, 이렇듯 이거에 대한 부가 설명 쭉쭉 이거 3-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3-1. 이 3번에 대한 부가 설명을 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3-1 뭐 이런 목록이에요.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하실 수 있을 때 탭키를 누르셔라. 그러면 하위에 이런 부호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엔터 버튼 누르면 똑같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해서 넣지 않은 이상 지금 글씨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백스페이스 기능이랑 같은 기능으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엔터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지워진다. 글씨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워진다. 자, 탭키를 눌렀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글자 위에다가 놓고, 자, 부가 설명이라고 해서 글자 위에 놓고 엔터 버튼을 눌러주셔서 이 동그라미가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빈 공간에다가 탭키를 눌러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겨지는 것밖에 안 돼요. 생성이 당연히 안 되거든요. 자, 여기 글씨, 여기 동그라미든 뭐든 여기다가 생성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신 상태에서 반드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문자 부호가 생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탭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슬러시 버튼은 어디요? 자, 다시 한번 슬러시 버튼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버튼을 활용해서 여기 빈 공간에 갖다 대주세요. 이제 다른 명령어 불러올 거예요. 슬러시 버튼을 활용해서. 자, 근데 여기서 단축키 버튼 알려드릴게요. 자, 저 이제 단축키 버튼. 자, 슬러시 버튼을 활용하는 것보다 저는 단축키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조금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슬러시 버튼은 조금 뭔가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 거치장스러워요. 그쵸? 우리 마우스보다는 키보드 버튼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자, 자, 요 점 같은 거를 불러오실 때는 내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표 같은 거에 대한 뭔가 설명을 좀 적을 때라고 할 때는 저는 자, 요것도 못 찾으신 분이 있어요. 하이픈 혹시 보이세요? 하이픈. 뭔가 전화번호를 적을 때 하이픈을 좀 많이 쓰잖아요. 자, 이 하이픈 표시가 어디 있냐면 숫자 9, 0 옆에 하이픈 있습니다. 숫자 키보드. 숫자 키보드 0 옆에 있어요. 항상 0 옆에 하이픈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자, 슬러시에서 아까 보시면 조금 마우스로 내려가서 여기 글머리 기호 목록을 불러와서 자, 이렇게 우리가 마우스를 활용했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키보드만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키보드 어떻게 다시 한번 하이픈을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 버튼 스페이스바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부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다. 엔터 버튼. 그랬더니 이 글몰이 기호가 또 나오게 되죠. 자, 글몰이 기호 또 나옵니다. 자, 부가 설명이 또 3번 부가 설명 3. 그리고 엔터 버튼 눌러서 부가 설명 3번에 대한 뭔가 자세한 걸 또 입력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탭. 이제 탭키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탭키를 눌러서 부가 설명 3-1번. 자, 이런 식으로 3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렇게 부가 설명 3-2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숫자를 넣는지는 아시겠죠? 이 부가 3번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상위 목록에 대한 뭐 하위 목록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뭔가 글씨가 안으로 들여써지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가 또 생성이 된다.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근데 멍영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기호 밑에 적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 안으로 보시면 위치를 좀 잘 못 찾으시는 게 여기 우리 동그라미 기호 앞에 우리 동그라미 기호 위치에 맞춰서 좀 적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지금 들여서 써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 또는 엔터 버튼 좀 자주 활용하셔야 돼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앞으로 가졌죠. 좀 똑같이 좀 한 나열에 좀 위치가 되어 있죠. 들여쓰기인 상태에서 앞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슬러시 버튼을 눌러서 자, 우리 이제 글머리 기용 목록을 했다면 번호 매기기 또 목록이 있어요. 번호 매기기 목록 클릭. 아, 이번에는 이 점이라는 기호가 아니라 1번이라는 번호가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굳이 번호 매기기 요 슬러시 버튼을 마우스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1번 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워볼게요. 1번 점.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과 같은 상황이 됐죠. 자, 슬러시로 번호 매기기 목록처럼 자, 다시 한번 지워서 1번하고 마침표 스페이스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들여쓰기가 계속되는데 들여쓰기가 계속될 때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뒤로 가게 백스페이스. 우리 백스페이스 버튼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왼쪽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 버튼. 자, 왼쪽으로 뻗어 있는 화살표 버튼 또 어디 있냐? 엔터 버튼 위에 원 표시 위에 바로 백스페이스가 바로 보여지실 거예요. 백스페이스로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렇듯 1번 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가 설명을 또 적을 수가 있다. 이거는 내가 이 동그라미 버튼 기호를 사용하느냐, 1번을 사용하느냐, 이거는 우리 직인들 마음이에요. 자, 여기도 역시 엔터 버튼 누르면 2번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신기하죠? 얘네들이 알아서 1번을 작성했으니까 그 다음 2번 맞지? 얘네들이 2번으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게 되는 거예요. 추가 설명 2번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탭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탭키. 응? 그랬더니 얘네가 엔터가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도 A라는 곳으로 바로 얘네가 안내를 해줘요. 자, 다시 한번. 자, 있다라고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똑같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데 부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한 번 누르면 3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꼭 쭉 나열이 되는데 자 여기 상태에서 이 3번의 상태에서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A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이 놓쳐서 이 부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2번에 놓고 부가 설명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탭키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 숫자 2번이 A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하시다 보면은, 근데 굳이 저도 하다 보니까, 저는 굳이 그냥 요 점 기호랑 이런 동그라미 기호 요거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네. 김현숙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슬러시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한번 띄어쓰기 할 때는 엔터, 나는 앞으로 당겨지게 할 거나 지워지게 할 거나 할 때는 반드시 백스페이스 버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슬러시.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자, 인용 문구 요거 인용이랑 콜아웃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저는 글머리 목록 그리고 인용 콜아웃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느냐? 자, 마우스 버튼 활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키보드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보드 슬러시를 눌렀어요. 슬러시는 얘네들이 어떤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라고 얘네들이 묻습니다. 자, 보시면 자, 슬러시를 입력하고 인이라고 적습니다. 아까 뭐였죠? 슬러시를 입력을 했더니 인용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지만 나는 슬러시를 입력하고 인의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 거야. 자, 다시 한번 슬러시 인. 잠깐만요. 죄송해요. 엔터야 이번에는요. 자, 이게 스페이스바랑 엔터랑 많이 헷갈려요.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안 되면 엔터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기호를 불러올 때는 하이픈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했더니 생성이 됐는데 이 인용 문구 같은 경우에는 자, 슬러시를 누르신 상태에서 인의 숫자 글씨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뭔가 기다란 짝대기 바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조금 제목을 입력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다가 제목 또는 이거에 대한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좀 입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페이지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넣고요.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상태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이펀을 눌러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상태에서 전 점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쭉 써 내려가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글씨에 대한 색상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자, 페이지에 대한 설명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게 되면은 위에 뭔가가 바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편집 바가. 자, 보시면은 굵게도 가능하고요. 밑줄도 가능하고요. 여기 끝에 버튼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보이시면은 여기에 색상도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색상이 여기 보시면 색이 있고 뭐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자, 색상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색상은 글씨 폰트에 대한 색상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3번 누를게요.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 딸깍딸깍딸깍 3번 눌러주세요. 그럼 편집바가 나타나요. 자, 점 3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 색으로 갑니다. 색으로 가서 배경을 눌러줄게요. 노란색 계통.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아까 같은 경우에 위로 들어갔더니 폰트 글씨 색상이 바뀌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인용 문구 전체적으로 아예 노란색으로 배경 색상이 바뀌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예요. 저도 요 색상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조금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색상을 넣고 싶을 때, 다른 것들과는 조금 비교되게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좀 많이 좀 색상을 넣는 편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 이렇듯 아까 제가 3가지를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자, 명령어 입력할 때 우리는 마우스 버튼을 활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슬러시를 넣고 저는 콜라고 아까 많이 쓴다고 했죠? 콜라고 입력하신 상태에서 엔터 버튼 눌러주세요. 콜. 입력 버튼. 그러면 뭔가 핵심 요소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거에 대한 핵심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콜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콜. 자, 다시 한번 엔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엔터 버튼 누르게 되면 내가 글씨를 입력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슬러시 콜. 콜아웃이라는 첫째 그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얘네가 입력을 해요. 아, 콜이라고 하는 거는 콜아웃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응, 그거 맞아.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콜아웃을 그 명령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여기다가 핵심 요소를 입력을 합니다.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핵심 요소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이 핵심 요소 안에 밑에다가 더 글씨 더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탭키. 자, 다시 한번 탭키. 자, 백스페이스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핵심 요소를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입력을 했는데, 나는 이 한 줄이 아니라 밑에 둘째 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줄바꿈만 한 상태에서 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렇게 계속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자, 여기 상태에서 우리는 자, 탭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핵심 요소, 이 입력 안에 그 콜 안에 글씨가 들어가집니다. 보이시죠? 이 차이 아시겠죠? 자, 핵심 요소를 입력합니다라고 또 여기다가 핵심 요소,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핵심 요소를 입력합니다. 핵심 요소 2번째 줄,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랑 표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 영상 같은 걸 한번 가지고 와볼 거예요, 제가. 자, 내가 원하는 이런 영상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나. 자, 보시면 유튜브로 한번 검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을 인베딩해서 가지고 오는지 한번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글씨를 입력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고 이미지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학장님 한번 해볼까요? 김미경 엔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미경 학장님 보시면 이 영상을 나는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해당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영상이 나만 마음에 들었고, 이 영상에 대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는 데 있어 이 영상이 필요해 라고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주소가 아니라 자, 링크 주소 복사예요. 자, 링크 주소 복사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자, 노션 배우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 공부에 대해 난 이 영상이 꼭 필요해 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인베드가 있고 북마크 생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차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인베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좀 커진 상태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지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재생도 가능합니다. 작심삼일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누가 잘못한 거다? 질문이 잘못한 거다. 새 아직도 누워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소리 가슴이 들리시죠? 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베딩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또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V 복사 버튼. 이제 컨트롤 C V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C는 복사하는 거. 컨트롤 V는 그 복사한 걸 붙여넣기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마우스로 복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V에서 복사했습니다.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동영상 인베드는 뭔가 큼지막한 건데 북마크는 뭘까요? 자, 북마크는 자그맣게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뭔가 큰 거랑 작은 거 차이 이제 아시겠죠? 북마크만 딱 뭔가 해설 설명도 조금 뭐 나오게 되고, 이거는 동영상만 가지고 오실 경우에 첫 번째 보시면 동영상만 가지고 오시느냐, 아니면 북마크처럼 뭔가 조그만 해설 설명도 가지고 오게 하느냐, 요거 차이인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로 연결이 돼요. 작심삼일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누가 잘못한 거다? 질문이 자, 이렇듯 북마크랑 요거랑 차이는 요건 바로 여기서 재생이 된다라는 거. 그치만 북마크는 말 그대로 이거를 저장을 해서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퍼왔기 때문에 이거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만 거기로 바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요거 차이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간혹 이제 뭐 영상을 보거나 또는 MKY 공부를 하거나 하실 때 저는 조금 이렇게 활용 팁을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 슬리드를 사람들이 좀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슬리드보다는 좀 노션을 조금 많이 네, 동영상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동영상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거 좀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왼쪽에다가는 이제 듀얼 화면이라고 하죠. 듀얼 모니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슬리드를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슬리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구간만 따와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슬리드 역시 왼쪽에다가 MKYU 화면을 켜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노션을 이렇게 듀얼 화면으로 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잠깐 실시간 채팅창 좀 살짝 닫을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화면이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실 텐데 주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시 보이시면은 여기 지금 네모 박스 보여주시는 거 보이실까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위에 상단에 맨 끝에. X표 옆에 뭔가 버튼이 뭔가 하나 보여요. 네모 박스가. 이 네모 박스라는 건 뭐냐면 이 화면을 작게 할래? 전체 크기로 늘릴래? 작게 좁힐래?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뭔가 허공으로 안 보이시네요. 네네, 보여지네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화면이 하나 이렇게 옆으로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김미경 학장님을 예를 들어서 왼쪽에 두고 또는 오른쪽에다가 내가 노션을 조금 노트를 열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자, 잘 보세요. 제가 노트북 키고 잠깐 볼게요. 자, 김미경 학장님 요 탭 있죠? 보이시죠? 유튜브. 자, 위에 상단에 유튜브 또는 MKYU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MKYU 페이지를 열어두셔도 되겠죠? 자, MKY 페이지를 열어두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 유튜브 영상을 열었긴 했지만 유튜브 페이지가 아닌 MKY 페이지다, 공부하는 페이지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 김미경이라는 이 태그를 마우스를 끌어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아, 여기서는 노트북, 분할이 됐네요. 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이 분할이 된 화면을 다시 상태 표시줄 위에다가 딸깍하고 넣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마우스 왼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흰색 부분 김미경 학장님 영상을 나는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다가 난 좀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하실 경우에 이 김미경 학장님 이 탭을 제목 부분 왼쪽으로 끌어주세요. 아직 손가락 놓지 마세요. 손가락 놓지 마세요. 이 상태에서 분할을 시켜주세요. 자, 똑 하고 떨어져 나왔죠.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이 됐어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분할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 노션 노트를 자 보시면 이 마우스 잘 보세요. 마우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모서리 부분이나 왼쪽 선에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보여지실 거예요. 이 화살표 부분을 자 작게 줄여주세요. 노션 노트를.
그리고 우리 학장님 요 화면도 다시 줄여줍니다. 줄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두 개가 나뉘었죠. 저는 이렇게 좀 작성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왼쪽에다가는 뭐 MKY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오른쪽에다가는 노트를 두고, 노션 노트를 두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여기다가 동영상 불러오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또는 이 김미경 학장이 514 챌린지라든지 뭐 이런 걸 옆에다 두고 오른쪽에다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동영상 같은 건 다 여기 일시정지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멈춰서 오른쪽에 작성을 하고 또 잠깐 나는 이 영상은 퍼와야겠다. 갖고 와야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 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링크 주소 복사가 있어요.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 자, 오른쪽 마우스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밑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복사.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우리 노트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 하시게 되면은 동영상 인베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지는데 근데 난 조금 화면이 조금 작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자, 우리 제목에 갖다 대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 화살표. 주석 달기. 자, 보시면 제목에 보시면은 여기에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이 화살표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좀 커졌죠. 그러면서 카테고리가 닫혀졌어요. 카테고리가 어떻게 불러오죠? 다시 불러오시면 돼요. 여기에다 갖다 대시면, 자, 사이드바 열기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이거 눌러주시면 다시 사이드바가 열려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다 우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노트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좀 거치장스러워요. 그럴 때는 여기 사이드바를 다시 닫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보기가 더 편하죠. 이런 식으로 저는 왼쪽에다가는 뭘 하나 창을 열고 오른쪽에다가 노션 노트를 엽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미지를 좀 캡처해 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장님 영상 한번 볼게요. 작심삼일 여러분 잘못이 아니다. 누가 잘못한 거다? 질문이 잘못한 거다. 자, 이럴 경우에 뭔가 공부를 하다가 난 요 이미지는 조금 캡처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어 라고 하실 경우에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런 아무 버튼 없어요. 자, 이럴 때는 키보드 버튼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자, Shift 키. 자, 이번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Shift 키 밑에 보시면은 컨트롤 옆에 약간 창문 모양처럼 생긴 윈도우 아이콘이 보여요. 이게 윈도우 아이콘이거든요. 이 윈도우 버튼 그러니까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윈도우 창 그리고 영문 S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화면이 뿌옇게 바뀌어져요. 뿌옇게 바뀌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십자처럼 모양의 커서가 바뀌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십자 모양이 바뀌어지는데 이거를 자 여기 모서리 나 이 김미경 학장님의 약간 이 모습을 저는 좀 캡처해서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자 이렇게 드래그 해줍니다. 긁어줍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뭔가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뭔가 화면이 살아나죠. 어, 난 요 밑에 버튼 난 가져오기 싫다. 나 요거 글씨까지만 가져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얘네가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세요. 그러면 자동이 저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Shift 버튼. 자, 윈도우 창. 제가 지금 실시간 채팅 좀 볼게요. 자, Shift, 윈도우 창, 그다음에 영문 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게 캡처 버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키보드 버튼에 이 프린트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 프린트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화면이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일부만 선택해서 스크린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자, Shift, 윈도우 아이콘, 그다음에 S, 영문 S 버튼을 한꺼번에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만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우리 영상 밑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MKYU는 저는 MKYU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냥 뭐 ASG도 마찬가지고 뭐 디지털 튜터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항상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항상 노션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산이 돼서 혹시라도 이런 강의를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PPT 작성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재능 기부 강의라든지 이렇게 유료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를 할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흘려듣거나 그냥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일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션 노트를 다시 한번 열어보게끔 해서 내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왼쪽이랑 오른쪽 듀얼 화면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조금 크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크게 키우면 이렇게 다시 노션만 열립니다. 크게 키우는 것도 역시 어디서? 자, 여기 X 버튼 닿는데 옆에 이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거는 더 작게 축소한다는 뜻이고요. 네모 하나만 있으면 전체 화면으로 키운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사이드바를 닫았잖아요. 사이드바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션 배우기 노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하이 페이지 또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만드셔도 상관이 없고, 간혹 여기에다가 토글이라고 해서 뭔가 이것처럼 상위 페이지가 있고 상위 페이지를 닫으면 보이지 않고 이 토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하위 페이지가 보여지듯이 여기서도 토글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토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위 페이지만 보여지게 되고 하위 페이지는 숨겨지게 되는 기능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슬러시 버튼에도 있고요. 토라고 치시면 여기에 다 나와요. 토라고 치시면 이 토글 목록을 말하는 거야? 맞아. 엔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네가 토에 관련된 토글 목록을 화면을 띄워주면서 엔터 버튼 눌러주면은 걔네들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토글이라는 목록을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좀 7시가 넘었네요. 네,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템플릿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톡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톡을 제목 입력. 그 다음에 다시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제목, 톡을, 하위, 페이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뭘 밑에다가 하위 페이지 내용을 적었긴 했지만 이 토글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위 페이지는 보여지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럴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나열된 게 너무 지저분하다. 위에처럼 난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싶지 않고 난 딱 제목만 넣고 요거를 토글 위에 숨겨가지고 토글만 버튼 눌러서 밑에 하위 목록을 보게 하고 싶어라고 하실 경우에 요거 토글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토글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제 템플릿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공부 노트, 독서 노트를 만드셔도 되시고, 템플릿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난 근데 뭐 무슨 뭐 말 그대로 뭐 비전 보드라든지 뭔가 보드를 조금 넣으면서 조금 활용하고 싶어요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뭐 대시보드라든지 뭐 강의 노트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우리는 그냥 글씨만 입력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템플릿이라는 거거든요. 템플릿.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팀 스페이스 생성 밑에 템플릿이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여기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료로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 여기 학생용 대시보드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독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라이프 밑에 독서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 노트를 만들었긴 했지만 뭔가 독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표로 또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뭘 또 넣어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조금 뭔가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독서 리스트 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템플릿 사용 버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다. 자, 보실게요. 자, 이렇듯 나는 내가 진짜 여태껏 뭐 슬러시 버튼 눌러서 열심히 생성해서 만들었는데,
템플릿도 있었네 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서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또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제목 버튼을 마우스 버튼을 갖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가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커서를 일일이 지우셔도 되지만 백스페이스 버튼을 이용해서 지우셔도 되지만 마우스 버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영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델레트 키 또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전체적인 제목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 여기다가 우리 독서 리스트를 적을 수가 있겠죠. 제목. 예를 들어서 뭐 10배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읽었던 내용들 또는 또 어디에서 이 책을 봤더니 문구가 좋더라, 글귀가 좋은 것들이 많더라 라고 해서 뭔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듯 자 이렇게 제목을 넣으실 수도 있고 여기 또 다 제목도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유형 같은 것도 자 여기서 보시면 책이냐 신문 기사냐 여기 갖다 대시면 이렇게 해서 목록도 가지고 오실 수 있게 됩니다. 책이다, 난 책이야, 유형이. 그러면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상태.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다 완료했는지, 그리고 보는 중인지, 시작 전인지, 내가 읽을 책인지, 이런 것도 마우스를 딸깍하고 갖다 대주시면은 읽는 중인지, 보는 중인지, 완료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너무 또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읽는 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 내가 봤을 때 이거 10배 법칙은 너무 좋았어. 5점이야. 라고 하시면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서관에 갔어.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을 가져가서 내가 이 책을 사기는 좀 아깝고 도서관에 가서 뭔가 이 책에 대한 뭐 이런 글귀라든지 뭔가 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조금 적거나 또는 뭐 링크 같은 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유튜브 링크라든지 유튜브의 10배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유튜브 링크라든지 이런 걸 또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자도 적고 그리고 여기 밑에 공백 페이지에다가 딸깍 버튼을 또 갖다 대주시면은 여기는 입력이 안 되나 보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독서 리스트를 적었긴 했지만 나는 뭔가 10배의 법칙에 대한 뭔가 내용을 조금 뭔가 더 적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독서 리스트 밑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서 또 적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점이네요, 그냥. 그래서 입력 같은 거는 여기다가 또 적으실 수 있나? 여기 칸이 없나 봐요. 여기 담가봐요. 자, 이렇듯 독서 리스트를 이렇게 해서 리스트만 적을 수가 있다. 근데 난 정확하게 뭔가 이거에 대한 요약 정리라든지 이런 걸 도서관에 가서 이 10배 법칙에 대한 좋은 글귀, 요약을 조금 적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또 하위 페이지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난 10배 법칙의 내용은 이렇고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10배의 법칙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저자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그 대표 그 독서 리스트에서 보셨듯이 요 밑에다가 좀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뭐 10배 법칙의 요약본. 그러면 뭐 도서관에 가서도 뭔가 내가 원하는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봤는데 나는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매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도서관에서 입력하는 것만으로 좀 멈추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이 페이지 추가도 만들었고 독서 리스트도 있었고 그다음에 템플릿 하나 한번 보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가계부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간단 가계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샀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날짜는 언제 지출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사용해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적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간 일정도 있고 자 이렇게 월요일에는 뭘 하고 아까 우리 만들었었죠. 할 일 목록 이렇게 자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 자, 여기 노션 배우기를 보시면, 다시 노션 배우기로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아까 점 6개를 조금 활용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점 6개 같은 경우에 위치를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듯, 자, 위 이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적습니다. 요 밑에도 적기도 하고요. 자, 아까 우리 이미지 들어갔었죠. 이미지. 자,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자, 표를 누르신 상태에서 자, 동영상 옆에 보시면 옆에다가도 두실 수 있어요. 위치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옆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옆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동영상 옆에도 이렇게 표를 위치를 넣으실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페이지에 대한 설명. 이것도 역시나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갖다 대셔가지고 이번에는 페이지 밑에다가 넣을게요. 페이지, 여기 표 밑에다가 파란색 실선 보이시죠? 네, 파란색 실선 밑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작게 넣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템플릿 아까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할 일 목록을 만드셔서 옆으로 쌓아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치도 변경하셔서 템플릿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의 노트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강의 노트, 학생용 대시보드, 내 일정, 뭐 이렇듯 만약에 우리 또 지기님들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 노트, 강의 일정 노트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옆에 표 넣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표를 다시 한번 제자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표를 하나 생성을 했다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표를 하나 생성을 했다라고 칠게요. 아래에다가. 항상 이 블럭들은 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아래 생성하고 아래 생성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옆으로 하나 놓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글씨를 입력하거나 표를 입력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다 입력을 하신 뒤에 자, 또는 입력을 하시기 전에 여기 점 6개 보이시죠? 점 6개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꾹 누르신 상태에서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흰색 선이 보일 거예요. 흰색 선. 그 페이지에 대한 설명도 그냥 옆에다 치울게요. 자, 다시 한번 표를 아까 동영상 컸었죠? 자, 이렇게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옆에다가 지금 갖다 대려고 하니까 동영상 옆에 파란색 무슨 실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파란색 실선이 보여지실 건데 여기 상태에서 표를 갖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동영상이 작아지면서 표가 같이 옆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듯 자, 이제 동영상이 너무 좀 작거나 이러신 분들은 동영상도 키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갖다 대시면 여기 까만색 바가 보이시는 거 보이시나요? 생기신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동영상도 역시 이 까만색 바를 왼쪽으로 늘려주시면 이렇게 커져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요. 난 조금 눈이 어두워요, 좀 침침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좀 크게 조금 넓혀서 쓰셔도 돼요. 이미지 여기 검정색 바를 왼쪽으로 키워주시면 커집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기초라고 하긴 뭐 기초만 알려드렸긴 했는데, 뭔가 좀 많이 좀 얻어가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듀얼 화면도 있고, 공부 노트도 만들 수 있고, 독서 리스트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목록들을 난 좀 지우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점 3개가 이 삭제, 복제 버튼이거든요. 자, 독서 리스트 난 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실 경우에 이 점 3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삭제하고 또 복제할 건지.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뭔가 딱 이렇게 키면은 막 계속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 이 노션 배우기 페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과제를 썼어요. 과제를 했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이 페이지만 보여주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뭔가 PPT도 작성하기 좀 애매하고 과제 같은 경우는 좀 PPT 좀 작성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션 배우기 이 페이지만 과제로 내가 제출하고 싶다. 이 링크만 제출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석 달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별표 옆에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 내가 이 링크만 조금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 링크를 좀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 이 페이지만 링크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점 3개, 별 옆에 점 3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죄송해요. 점 3개가 아니었네요. 이 점 3개도 있는데, 여기 공유 버튼이 바로 있었네요. 네, 여기 보시면, 공유라고 글씨가 적혀져 있으실 거예요. 자, 공유. 이 부분에서 웹에서 공유 버튼이 지금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꺼져 있으실 텐데, 요거를 활성화 시켜줍니다. 자, 활성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편집을 허용하게 할 건지, 댓글만 허용하게 할 건지, 자,
우리는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야 라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링크 복사. 그러면 자, 제가 채팅창에 한번 컨트롤 V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듯 컨트롤 V에서 제가 보내봐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지기님도 요거 링크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 노션 배우기 이 페이지만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듯 이 페이지 역시나 링크를 생성할 수 있더라. 누군가에게 과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누군가 공유를 하실 때는 이 페이지 역시나 네, 공유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